이상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 일단은 이항분포라는 개념이 있었고 정규분포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건 기억나시죠? 이항분포는 어떻게 썼냐, n, p로 썼고 정규분포는 여기에 평균과 분산을 썼다라는 거죠. 이거를 가르는 주요한 요인은 이산과 이 연속인데, 그렇죠? 이항분포의 특징은 독립적인 시행을 여러 번 하는 것이었고, 그렇죠? 독립적인 시행을 여러 번 하시는 거였고, 그 독립적인 시행이 정확히 말하자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그러한 시행의 경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성공 아니면 실패, 짝수 아니면 홀수, 3의 배수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닌 것, 그렇죠? 흑 아니면 백,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즉 두 개의 항을 가지는 분포다라고 해서 이항분포라고 했어요. 맞냐? 그러면 이항분포의 특징은 어쨌든 이산에 속해서 뭐 표를 그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항분포의 특징은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쉽게 구한다고 했죠. NP, 분산은 NPQ, 얘는 당연히 루트 NPQ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항분포의 특징이었고, 정규분포는 정규 형태를 가지는 그 확률 밀도 함수 종형의 모양으로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 폭이 분산, 즉 표준 편차나 분산이 결정한다. 얘가 크면 클수록 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확률의 전체 면적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낮게 평평해진다라고 했어요. 뭐가 크면? 표준 편차나 분산이 크면. 됐죠? 그래서 이 정규분포의 이 영역의 넓이가 결국 확률일 텐데, 해당되는 확률일 텐데, 이 그래프의 정적분을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적분의 수치를 표로서 주고, 예를 들어 로그 2가 0.3010이라고 하는 것처럼 z의 수치를 표로 주어서 z를 표준화시켜서, x를 표준화시켜서 우리 z의 표로서 이 영역이 실제 평행 이동시키고 표준화시키면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 넓이랑 동일한지를 따져서 우리가 표를 보고 문제를 푼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장 중요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연관성이고, 그 연관성은 이항분포의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클 때 이항분포는 어디에 근사한다?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라고 했었고, 분포가 분포에 근사한다라는 개념, 뭐 변수가 어떠한 극한값에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수트에서 배웠지만, 분포가 분포에 근사한다는 정확한 그 P 리밋의 개념이, 확률의 리밋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만 판단하고 그거를 실제로 써먹는 데만 집중을 하지, 이거의 증명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분포들이, 뭐 코시 분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분포들이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포화송 분포라든지 뭐 여러 분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분포들이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되는데, 그것을 중심 극한 정리라고 본다. 센트럴 리밋 티오리엄.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근데 이 중심극한 정리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유한의 조건을 만족하는 분포들이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내용이니까 그냥 우리는 나머지 분포를 배운 적도 없고 또 그것이 어떻게 근사하는지도 모르고 정리라고 한다면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근데 이제 나머지 분포를 배운 적도 없고 정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 상에서는 이 CLT를 언급하지 않고 센트럴 리밋 티어리엄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만 부를 거다.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에 시행횟수가 커지게 되면 좀 근사하는 성향이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항 분포의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고 가정한다면 너가 이항 분포 문제를 정규 분포로 풀어도 된다라고 해설을 해놓고 그 제목을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간의 관계라고 해서 명시를 교과서에서 합니다. 근데 큰 틀은 CLT라는 거. 그리고 그 관계가 충족되는 게 시행횟수가 충분히 클 때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된 문제를 오늘 좀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지 마시고 역시나 A4 용지와 펜을 준비하시고 실제 문제를 푸는 것처럼 문제가 등장하면 잠시 멈췄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하죠. 첫 번째 문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450회 반복한데 450회 반복? 한 개의 주사위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여러 번 반복하네. 근데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 갖다가 판단하는 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x는 뭘 따른다? 바이너미얼, 즉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걸 저 글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시행 횟수, 여기에는 확률이 들어가는 거니까 시행 횟수 몇 회? 450회 던졌고 확률은 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건 3, 6밖에 없으니까 전체 6개의 눈 중에 2개만 차지하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따지고 보면 시행 횟수라는 게 엄청나게 크거든. 충분히 큰 정도가 아니라 엄청 크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근사할 거냐면 정규 분포에 근사할 거야. 맞니? 그럼 여기는 정규 분포를 뭘 쓰는 자리예요? m하고 시그마 제곱을 쓰는 자리니까 b를 이용해서 m하고 시그마 제곱을 구해야 되겠죠? 2x는 얼마입니까? np라고 했죠. 아까 앞에서. 그러면 얼마야? 감사합니다. 150 이렇게 되겠네요. vx는 얼마입니까? 450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npq니까 그치? 계산하면 150에 3분의 2니까 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쓸 거죠? 150 분산을 쓰는 자리지만 표준 편차의 제곱 형태로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의 제곱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x가 이제 이항 분포가 아니라 정규 분포로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가 문제가 나왔죠. 이항 분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x가 158 이하의 값을 갖는 걸 풀 텐데 이 그래프는 사실 이러한 그래프죠. 150이 평균이고 10의 제곱이 편차고 158 이하의 영역의 값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걸 못 구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평에 이동시켜서 이 넓이와 똑같은 영역의 넓이를 가지는 무슨 분포로? Z 분포로 우리가 요 값을 바꾼다고요. 이 Z는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0, 분산이 1인 분포를 따진다. Z의 식은 X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식을 표준화식이라고 부른다. 쉽죠? 그럼 X에서 평균을 빼고 평균이 얼마입니까? 150을 빼고 시그마 1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X가 뭘로 변한다고? 변수가 Z로 변한다고요. 그럼 이쪽 부등식도 동일하게 해줘야지 부등호에 변함이 없겠죠. 그치? 158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준 거야. 이해되니? 그럼 P, Z가 얼마냐면 0.8입니다. 0.8. 그러면 어디 영역의 넓이랑 똑같냐면 0부터 0.8 사이의 넓이, 즉 요 넓이랑 똑같아. 맞니?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기가 0.5일 거고 절반이니까
0을 기준으로 절반이 때리잖아. 그치? 0부터 0.8 사이의 넓이는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그래서 0.5 더하기 0.2881 하면 되니까 정답 0.7881 3번 되시겠네요. 이런 문제들 형태 시험에서 많이 등장할 거니까 한번 풀어보자는 거지.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아예 명시적으로 주었네요. 그쵸? 명시적으로 줬고, 근데 이놈의 값을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래요. 이게 전형적인 이런 관계성의 문제죠. CLT의 문제입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라?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큰 걸 이용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죠.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므로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지. 그럼 정규분포 자리에는 뭘 써야 돼? m하고 시그마 제곱을 써야 된다고 했고, 맞니? 900 곱하기 5분의 1 np가 ex니까 즉 평균이니까 180이 되겠고, 시그마 제곱 자리에는 9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해야 되겠죠? 이게 144니까 여기가 12의 제곱이 돼야 되겠지. 됐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68부터 204 이하인데 x를 z로 바꾸려면 168에서 평균 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204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입니까? 2까지가 되겠죠. 그럼 이 z라는 분포는 0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잖아. 여기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거죠. 근데 0부터 2까지의 넓이는 여기 나와 있죠? 0.4772. 여기가 0.4772. 맞아?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0.3413이니까 0부터 1까지나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나 동일한 넓이를 가지고 있겠죠? 왜? 0에 대해서 대칭인 구종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0.341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다. 8에 8호 이렇게 되겠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한번 풀어보시죠. 풀어보셨습니까? 꼭 풀어보시길 바래요. 결국 문제는 4의 배수인 횟수 720회 반복 확률 변수 x 이렇게 했으니까 얘까지만 봤을 때 여기까지가 이항 분포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셨을 거야. 4의 배수이냐 아니냐 두 개의 항 가지고 하고 여러 번 독립적인 시행을 반복을 하죠. 두세 곱이 4의 배수인 거. 근데 얘를 뭘로 이용해서 풀어라?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이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에 근사해서 충분히 큰 횟수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으라 라는 스타일을 바로 깨달으셔야 된다고. 알겠지? 그럼 이항 분포를 따른다 라고 써놓으려고 했다 보니까 720회 했고 여기다가 확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확률을 구하는 것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랑 좀 달라요. 확률 구해야 돼. 4의 배수여야 되는데 그럼 1부터 9까지 4의 배수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2, 4, 6, 8 짝수에서 두 개를 고른 거야. 맞죠? 2하고 8 골라도 되고 4하고 2 골라도 되고 그쵸? 4하고 6 골라도 되고 이러면 4의 배수가 되죠. 그러니까 두 개 고른 행위는 4개 중에 2개. 맞니? 그쵸? 다른 하나는 아예 4의 배수는 하나만 골라버리고 1, 3, 5, 7, 9 맞아? 4의 배수를 하나 골라버리고 홀수를 하나 골라버리면 되죠. 그치? 여기 중 하나, 여기 중 하나 이렇게 골라서 각각을
곱해버리면 무조건 사이배수죠. 한쪽이 사이배수니까. 그러니까 2C1 곱하기 5C1개. 맞나요? 그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전체 9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빼내는 거니까 9C2분의 4C2 더하기 2C1 곱하기 5C1이 되겠네요. 그쵸? 맞아? 계산해 주시면 똘이 9분의 4가 나오겠네요. 그럼 이항분포는 720, 9분의 4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이항분포 720이라는 횟수가 충분히 크니까 뭘로 근사한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EX 먼저 구하면 되겠죠? EX는 얼마입니까? 720 곱하기 9분의 4 이렇게 해주니까 320이 될 거고, VX는 720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9분의 5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9분의 160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다 320, 9분의 1600이니까 뭐의 제곱꼴로 쓰라고 했죠? 표준 편차의 제곱꼴로. 그러면 9, 3, 3분의 40의 제곱 이렇게까지 되겠네. 됐니?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끝난 거죠? 이제 뭘 구하래요? 요 확률을 구하래. P, X가 300 이상의 확률을 구하면 P, Z로 바꾼다고 했죠? 300에서 못 빼주고 320 빼주고 뭘로 나눠줘? 3분의 40으로 나눠준 확률이랑 똑같아. 맞아? 그러면 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5겠네요. 이 순간 바로 뭐 그린다? 요 순간 바로 정규분포 그려야 돼요. 표준 정규분포.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다. 요 부분이죠. 그쵸? 그러면 0.5겠고 여기가 0.5 절반이니까 그쵸? 여기는 얼마야? 0부터 1.5가 0.4332로 나왔으니까 두 개 더해주면 되겠죠? 맞아? 0.9332 3번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의 2개의 공을 꺼내요. 공의 색깔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다시 넣기 때문에 원복되는 거죠. 이걸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복원 추출은 뭐라고 했어? 독립의 중요한 성질이라고 했어요. 독립. 다시 넣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뽑는 행위도 동일한 공의 환경에서 뽑는 거니까 앞에 사람이 뭘 뽑았던 상관이 없겠죠. 뒤에 공이 똑같으니까. 그치? 만약에 비복원 다시 넣지 않고 그냥 버려버린다, 뽑은 거 제비뽑기를.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의 확률이 달라겠죠. 앞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검은 공을 다 뽑아버렸다. 그러면 검은 공이 남아있는 개수가 적을 테니까. 그쵸? 그러면 뭐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나 흰 공을 뽑을 확률이 달라지겠지. 그거는 뭐에 위배됩니까? 독립에 위배돼요. 앞에 사람이 한 결과에 뒤에 사람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독립이려면 다시 주머니에 넣는 행위가 필요없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공 뽑는 문제에서. 이해되시겠죠? 150회 반복할 때 150회 반복해? 계속 해줘. 횟수야? 같은 색깔의 공을 꺼내는 거. 같은 색깔이냐? 아니냐? 이렇게 되죠? 같은 색깔이냐? 다른 색깔이냐? 이렇게 이분화되고 시행 횟수가 있고 여러 번 시행하고 횟수 뭐 시행 횟수 이런 걸 묻는다. 무슨 확률? 이항분포. 이항분포를 따른다. 바로 풀어볼게요. x는 이항분포를 따를 것 같고 여기는 n과 p의 저니까 150, 같은 공을 뽑는 거 확률 구해줘야 되겠네. 5C2분의 전체 5개 중에 2개 뽑는 것 중에 흰 공만 2개 뽑는 것도 같은 공의 확률이고 검은 공만 2개 뽑는 것도 같은 공의 확률이니까 2개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10분의 1, 여기는 10분의 3 이렇게 되니까 10분의 4, 5분의 2가 되겠네요. 서술형이면 여기다 반드시 써줘야 되는 단어 있죠.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므로 이항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가까이 간다. 따라서 서술형이면 이렇게까지 써줘야 돼요. 여기 중간에서. 그렇죠? x는 n에 가고 n은 여기 m과 시그마의 자리니까 시그마 제곱의 자리니까 m을 구하면 얘네 둘이 곱하면 되죠? 얼마? 60. 얘네 둘이 곱한 다음에 5분의 3까지 해요. 60 곱하기 5분의 3, 36이니까 6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이제 뭘 구해주면 됩니까? 뭘 구해주면 돼요? 저 확률을 구해주면 되죠. 72부터 75까지 확률. 맞아? 그러면 Z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Z 분포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72에서 60 빼고 6으로 나눠주고 75에서 60 빼고 6으로 나눠줘. X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눠준 행위를 하면 X가 Z로 변할 거고 그 행위를 부등식의 양변에 모두 다 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2부터 얼마까지니? 2.5까지네. 그렇죠? 그러면 이 순간에 뭘 그린다? 이 순간에 Z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럼 2부터 2.5까지 영역의 넓이니까 이 영역의 넓이인 건 확실하고 이 영역의 넓이라는 것은 결국 0부터 2.5까지의 넓이에서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니? 그치? 0부터 2.5까지의 넓이가 0.4938이라고 했고 거기에서 0부터 2까지의 넓이니까 0.4772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야지 초록색의 넓이가 나오겠지? 그럼 0.000116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진짜 이번 그 시험의 핵심 분야예요. 핵심 포인트고 199번 풀어보시죠. 답이 아직도 안 나왔으면 지금 바로 설명을 할 텐데 이거 영상을 잠시 중지시킨 다음에 선생님 답이랑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풀게요. 시행을 192회 반복하는데 짝수의 눈이 적어도 나오는 횟수라고 했어요. 이항분포인 거 확실하고 여기만 확률만 잘 구해주면 되죠. 짝수의 눈이 적어도 1개, 적어도 2개인데 적어도 그러면 전체에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만 빼주면 되겠죠. 모두 다 홀수인 확률. 그러면 전체에서 모두 다 홀수면 하나 이상은 짝수인 거 아니에요. 그쵸? 모두 다 홀수가 왜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홀수 나오는 확률 2분의 1, 짝수 나오는 확률 2분의 1이니까. 그치? 두 개 동시에 던졌으니까 모두 다 홀수인 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겠고 즉 적어도 하나의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건 4분의 3이겠죠. 192가 충분히 크므로 객관식 문제에서 생략하고 192 곱하기 4분의 3 하면 얼마? 144. 144 곱하기 4분의 MPQ죠. 그러면 얼마? 36. 그러니까 6의 제곱. 뭐 구하세요? 156. 이제 너무 이제 정형화 됐죠? 그렇죠? 156에서 못 빼고 144 빼고 6으로 나눠줘. 됐지? 그럼 P가 Z가 2. 익숙해져도 이 그래프는 무조건 그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실수하지 않게. 요 영역의 넓이 같고 그럼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0.477이니까 0.5 더하기 0.4772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러면 0.977이 정답 되겠네요. 안 어렵죠? 진짜 안 어려워야 돼. 다음 거 넘어갈게요. 200번. 또 잠깐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죠. 200번.
다 풀었길 바래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라. 전형적인 문제고 px 미안합니다. x가 105인 걸 구하라는 거지. 근데 x가 얘를 따랐지만 n의 시행횟수가 100회 이상을 했다니까 정규분포를 써줘도 될 것 같고요. 이항분포 대신에 np 얼마? 2분의 n npq 니까 4분의 n이겠고 얘를 써준다면 2분의 루트 n의 전체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되니? 그럼 얘를 z식으로 바꿔줄 건데 z식이라는 건 105에서 뭘 빼고 2분의 n을 빼고 맞아?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눠줘? 2분의 루트 n을 나눠줘. 근데 이 값이 0.1587이래. z는 그래프 그려야 된다고 했어. z 어떤 수치 얘를 알파라고 불러볼까? 알파보다 큰 영역의 넓이가 0.1587이 되고 싶은데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1587이 남는 거는 얘겠죠? 그러니까 1.0까지 넓이가 0.3413이잖아.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딱 봐도 0.5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수치가 딱 얼마여야 된다는 거야? 1.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얘보다 큰 영역의 넓이가 0.5에서 0.3413을 빼주니까 0.1587이 된다는 거죠. 됐니? 그러면 이 방정식만 풀면 되죠? 2분의 n 나누기 2분의 루트 n이 1이다. 그러니까 여기 2분의 루트 n 넘어가면 되겠죠? 2분의 루트 n 됐죠? 그럼 양변에 2를 곱해볼까? 2를 곱하고 이쪽으로 넘기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n 플러스 루트 n이 결국 얼마가 됩니까? 210이 되겠네요. 그치? 이러한 값을 뭐 사실상 방정식으로 풀어줘도 되고요. 양변 제곱하시거나 방정식으로 풀어줘도 되고 이건 그냥 정수일게 횟수잖아. 횟수니까 정수여야 되죠. 그쵸? 예를 들어 100 하면 얼마입니까? 100 플러스 10 해서 110이잖아. 그치? 그것보다 훨씬 커야 되겠네. 그쵸? 예를 들어 13의 제곱 169죠? 그거 더해버리면 얼마야? 92 아직 210이 모자르죠? 그럼 14 한번 해볼까? 14? 196 14의 제곱 196 더하기 14 해주면 얼마야? 210이다. 그쵸? 그러니까 n이 14일 거다. 물론 방정식 풀어도 됩니다. 이거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이거 방정식? 만약 방정식으로 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풀면 돼? 루트 n을 x라고 하자. 이렇게 풀면 되죠? 그쵸?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10이 0인 거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 될 겁니다. 플러스 15하고 마이너스 14로 되겠네. 그쵸? 그래서 답을 구하셔도 되고 이런 거는 굳이 뭐 2차 방식 풀 필요는 없죠. 되셨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0일 한번 풀어보시죠. 풀으셨습니까? 진짜 풀어야 되는데. 민준아 풀었니? 응? 풀었어? 준표 풀었어? 진짜? 재훈아 풀었어? 안 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뭐 추석 연휴 끝나고 일요일 현장 강의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그러면 이 강의를 들고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겠죠. 일단 좀 힌트를 주자면 쉽죠? 225번 3점 수술 시도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시행 확률이 얼마야? 5분의 1이래.
x는 뭐야? 3점 수술 성공시키는 횟수겠죠. 맞아? 그럼 얘 225회가 충분히 크니까 얘는 근사적으로 얘네 두 개 곱한 값 45네. 얘네 두 개 곱해서 5분의 4까지 곱한 값 45 곱하기 5분의 4 36이니까 6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여기까지 풀었을 거고 39번 이상 A번 이하로 3점 수술 성공시킬 확률을 구해보니까 0.8185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뭘로 바꿔준다? Z로 바꿔준다. 39-45 나누기 6 Z A-45 나누기 6 이게 0.8185라는 거지? 됐죠?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야. Z분포표 그려주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고 여기가 6분의 A-45일 텐데 Z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얘를 써야 돼. 얘 쓰면 안 되고 여기는 아직까지 X고 여기서부터 Z니까 여기 두 영역의 합이 얼마여야 돼? 여기 두 영역의 합이 0.8185여야 돼. 맞아? 그럼 여기가 얼마고? 0.3413이니까 8185에서 0.3413을 빼주면 여기가 4771이겠네. 0.4772. 그러면 0부터 여기까지가 0.477이니까 얘의 값이 딱 2일 수밖에 없겠죠. A-45 나누기 6이 2니까 A는 정답 57 이렇게 되겠네. 문제 풀 수 있겠어?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 똑같은 문제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최초로 받아봤을 때 어려워하기 때문에 계속 연습시키는 겁니다. 자, 202번 숙제입니다. 202번 숙제. 전형적인 문제니까 지금 시간 멈춰서 풀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제출. 202번 숙제. 아까 그 풀이 과정도 있을 거야. 그래서 A4용지에 202번 안 푼 거 있겠죠? 아니 물론 푼 문항도 다 풀어야 되지만 202번만 여기 본다면 X가 뭘 따르고 쭉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당연히 여기 정규분포 그래프도 들어갈 거고, 그렇죠? 잘 풀었길 바랍니다. 멈춰서 푸세요. 지금 바로 넘길 거예요. 얘도 숙제, 203도 숙제.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충분히 큰 수니까 정규분포를 따를 때 우리가 n하고 p의 값을 구하시오. 역으로 구하는 거지, 그치? 쉽습니다. 역시 203번도 풀이 과정 보여주시고요. 멈춰서 풀어. 아직 안 풀었으면 넘길게요. 204번 숙제 720번 반복한데 얘값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전형적인 앞에서 풀었던 유형이죠. 정말 쉬울 것 같습니다. 넘길게요. 205번 숙제 2018년도 EBS 교재에 나온 거니까 수리 나형 이런 얘기가 있네. 지금은 문과 이과 다 통합됐죠. 60%다. 나형을 선택했는지 조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500명 중에 0.6의 확률로 나형을 선택한 변수를 선택한다면 500 횟수라는 거는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근사한다. 됐죠? 205번 넘길게요. 206번 206번 지금 한 번만 풀어보시겠어요? 206번 같이 풀어줄게요. 풀었습니까? 멈추고 풀으셔야 돼. 206번은 x가 400,p를 따르고 이 4분의 1 x네. 이거 이 ax 플러스 b가 얼마니까? a의 2x 플러스 b니까 얘는 4분의 1 앞에 개수는 빠져나간다고 했죠? 2x 이렇게 되겠네. 그게 20이니까 2x는 얼마입니까? 감사합니다. 8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2x는 어떻게 구하는데? b에서 400 곱하기 p거든. 그게 80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p의 값은 얼마입니까? p 값은 얼마입니까?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다 풀고 있죠 지금. 그러면 VX는 뭐야? NPQ죠? 그러면 바로 가자. N 400 CMS P 5분의 1 Q는 1에서 P 뺀 거. 여기까지가 80이었으니까 80 곱하기 5분의 4니까 64 이렇게 되겠네. 그럼 시행횟수 400회는 충분히 큰 횟수니까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 평균은 80, 분산이 64니까 88에 64니까 8의 제곱 이런 형태로 쓰라고 했죠. 그러면 시험 문제 72부터 x 96까지의 값을 구하시오. z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맞죠? 72에서 80 빼고 8로 나눠주고, 96에서 80 빼고 8로 나눠주고. 맞아? 그러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16, 2까지네. 그러면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요걸 그려주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요 두 개 더해주면 되겠네. 0.8185. 쉽죠? 넘길게. 다만 요 부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쪽지 시험도 많이 봤으니까. 207번 숙제. 207번 숙제. 안 풀렸으면 반드시 정시하고 풀어주세요. 마지막 문제도 숙제. 208번도 숙제. 안 풀어준 문제 좀 있습니다. 근데 다 반복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추석에 가족분들하고 같이 지내셔야 되는데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숙제입니다. 숙제. 숙제. 풀었던 전 문항 다시 푸는데 답이 있는 문항도 있고 내가 풀어준 문항도 있고 그 다음에 못 푼 문항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요거는 사진으로 제출. 언제까지? 추석 연휴 끝날 때까지. 올림포스 통계적 추정은 추정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형태까지 정규분포 끝까지 풀어주시고, 얘는 토요일날 수업 때, 일요일날 수업 때 가져와 주세요. 알겠죠? 요거는 안 찍어도 됩니다. 요거는 안 찍어도 되고, 요거는 숙제를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하고, 요거는 찍어서 보내주세요. 오늘 문항을 들은 걸 확인해야 되니까. 다음 주 일요일은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절대 지각하지 마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